루체른과 리기산 당일치기는 스위스 여행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다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가는 융프라우는 정가 기준 234프랑, 마테오른을 볼 수 있는 고르너그라트는 정가 기준으로 100프랑으로 산에 올라가려면 비용이 꽤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시내와 리기산 가는 것은 스위스 패스나 세이버 데이 패스 소지하면 무료라는 사실, 정말 대박이죠. 게다가 유람선도 타고 산악열차도 타고 케이블카도 탈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이 융프라우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 있는 인터라켄이나 마테오른을 볼 수 있는 체르마트 시내는 볼거리가 딱 있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반면에, 이 루체른 시가지에는 유럽에서 가장 길고 오래된 목조다리 카펠교, 스위스의 슬픈 역사가 담긴 빈사의 사자상, 그리고 무제크 성벽까지 볼거리도 굉장히 많고 스위스 도시 여행 중에 가장 예쁜 곳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 루체는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로 가장 큰 공항이 있는 취리에서 1시간 거리, 그다음에 수도 베른에서 1시간 거리, 인터라켄과는 이제 스위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열차인 골든패스 라인을 통해서 2시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선 직행열차를 타고 3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고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바젤까지 3시간 30분, 바젤에서 루체른까지는 1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스 루체른 시내와 리기산을 어떻게 일정을 짜고 봐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면 루체른역에 당연히 내리실 테고요. 스위스 렌터카 여행자라면 역시나 루체른역 근처에 이제 주차장이 있어서 여기서 아마 여행을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루체른역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당일치기 여행자라면 1층 끝에 코인 라커, 이게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이게 좀 불안하면 2층에 유인 라커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루체른 시내를 먼저 볼 것인지 리기산을 먼저 다닐 것인지 요거를 결정하셔야 돼요. 시내는 짧게 1시간 만에 볼 수도 있고 뭐 한 두세 시간 넉넉히 볼 수도 있습니다. 리기산은 유람선에 따라서 1시간에 한 번씩 출발하기 때문에 리기산 일정을 먼저 정하고 루체른 시내를 맞추는 것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산은 이제 구름이 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메테오, 스위스 날씨 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오전이 좋은지 오후가 좋은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뭐 또 이제 날씨가 구름이 껴도 정상은 맑을 수 있잖아요. 이 실시간 웹캠을 통해서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날씨가 안 좋다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좀 권해드립니다. 기차를 타고 온다면 스위스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이 시계가 유명한 스위스답게 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 어디서 오든 대부분 기차는 4시 50분에 루체른역에 도착을 하고요. 이제 환승을 딱 할 수 있게 이 유람선은 4시 12분에 출발합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리기산을 먼저 가고 루체른 시내로 가는 경우는 아마 이제 내가 짐도 없고 간단한 간식과 물도 있다면 바로 리기산 가는 배를 타면 좋습니다. 아마 간식거리를 없을 수도 있고 락커에 짐도 보관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환승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짐을 보관하고 지하로 내려가서 이제 곱에 가서 물이랑 과일, 과자 이런 거 좀 사고 난 뒤에 이제 만약 식사가 필요하시면 이 스위스 햄버거, 홀리카우를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람선 시간에 맞춰서 루체른 시내를 둘러보시고 리기산에 가면 됩니다. 이제 리기산에 가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체른 역에서 리기산 가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루체른 역에서 미츠나우를 거쳐서 리기 쿨룸까지 가는 방법이 있고요. 루체른 역에서 베기스를 거쳐서 리기 칼트바트에서 환승을 해 리기 쿨룸까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루체른 역에서 알트골다우를 거쳐서 리기 쿨룸까지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나 세이버 데이 패스를 갖고 있다면 전부 무료예요. 스위스 렌터카 여행객이라면 이날 하루만 세이버 데이 패스를 사서 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좀 상세한 코스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로 말했던 비츠나우 방면이든 2번 베기스 방면이든 루체른역 선착장 앞에서 유람선을 탑니다. 이 스위스 대중교통 앱인 SBB 이 스케줄을 검색하면 항상 3번 알트골다우가 나올 텐데요. 1번이나 2번 코스를 검색하고 싶다면 중간에 비아 포인트로 베기스나 비츠나우를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체른에서 유람선을 타고 48분 정도 가면 베기스에 도착하게 되고 비츠나우는 베기스 다음 역에 멈추게 되고 1시간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제 이 비츠나우 역에 이제 어떤 꿀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비츠나우 역에 내리면 바로 앞에 리기 쿨룸 가는 열차가 있어서 바로 갈아타면 됩니다. 요 리기 쿨룸 가는 열차는 진행 방향 기준으로 왼쪽으로 뷰가 잘 보이기 때문에 자리를 굉장히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비츠나우 도착하기 한 5분 전쯤에 미리 이 선착장 앞에 미리 내리는 쪽으로 와서 서성거린 다음에 바로 내려서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올라갈 때는 이 비츠나우를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 베기스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이 3번 알트골다우 코스는 유람선이 없어서 그런지 한국인 여행객들은 잘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베기스는 내리면 이 케이블카 정류장에서 한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야 돼서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이게 케이블카를 타고 리기 칼트바트에 올라가서 기차를 갈아타야 하는데 성수기에는 이미 이 비츠나우에서 사람을 가득 채워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앉을 자리가 없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확실한 이 자리 확보를 위해서 올라갈 때는 비츠나우를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베기스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약간 국룰입니다. 3번이 알트골다우를 통해서 올라가실 때는 탑승 장소가 2층에 있어요. 기차가 2층에 있다는 게 좀 뭔 말인지 싶은데 직접 가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알트골다우 같은 경우는 진행 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이 뷰가 훨씬 좋습니다. 리기쿨룸 정상 스위스는 대부분 이 꼭대기에 내려주지 않고 이 마지막 종점에 내려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도보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리기산도 마찬가지죠. 정상에 올라가면 주변으로 멋진 풍경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차 간격이 이제 1시간 단위로 있으니 여유롭게 구경하시면 됩니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 스위스에서 산 정상만 딱 찍고 내려가면 안 되죠. 이 하이킹을 곁들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리기산은 이 경사도 완만하고 난이도도 매우 쉬울 뿐만 아니라 풍경도 예뻐서 사람들에게 아주 좋아요. 리기 쿨룸에서 바로 다음 역 리기 슈타펠까지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리기산에 올라와서 다음 열차 내려가는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 이 정상에서 40분 정도 구경하고 하이킹 한 2, 30분 정도 하고 나면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겠죠? 겨울에 리기산 여행하시는 분들은 하이킹을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하이킹 대신에 눈썰매를 신나게 타고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 내려가는 열차를 탈 때는 색깔을 보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열차는 알트골다우로 가는 열차고 빨간색 열차는 비츠나우로 가는 열차입니다. 아마 비츠나우나 베기스로 가실 분들은 빨간색 열차를 타고 가면 되고요. 이 베기스로 가실 분들은 이 칼트바트에서 환승하면 됩니다. 리 칼트바트라는 이름 그대로 이 역에는 온천이 있고요. 여기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서 베기스 마을을 조금 둘러본 뒤에 유람선 시간에 맞춰서 타고 루체른까지 돌아오면 리기산 여행이 끝이 납니다. 스위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도시는 루체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도 루체른이 가장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짧게는 카페기만 보고 버스 타고 빈살상만 보고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 한 4, 50분 정도면 충분히 볼 것 같아요. 만약에 시간 여유가 있어서 2-3시간 정도 시간이 된다면 훨씬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루체는 여기서 카페교를 보고 이제 예수교회라는 곳에 간 다음에 슈프로 이어교를 통해서 길을 건너가고요. 와인마크트 광장이라고 하는 곳을 구경하신 다음에 라타우스 시청사의 모습을 보시고요. 이제 무제크 성벽이라고 하는 것을 보신 다음에 빈살 사자상 그리고 호프교회까지 보고 나면 루체른 시내를 전부 다 보시는 코스가 될 것 같아요. 너무 역사적인 사실에 매몰되지 말고 그냥 루체른 시내의 모습은 대충 이렇구나 라고 감상하면서 둘러보시면 좋고요. 간혹 저 멀리 보이는 멋진 고성이 보인다고 하시는데 저거는 호텔입니다. 많이 보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루체른 카펠교 근처에서 사진 많이 찍고 시청사 옆에 있는 이 시청사 양주장에 파는 수제 맥주 굉장히 맛있거든요. 스위스를 눈으로도 보고 입으로도 즐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술을 못한다면 바로 옆에 이제 스타벅스에서 시원한 커피를 마셔도 좋고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이제 그린데발트랑 제르마트 이런 곳에는 스타벅스가 없어서 굉장히 그리울 수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루체른에는 볼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필라투스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융프라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곳이 필라투스였다고 해요. 용의 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루체른 바로 뒤에 병풍처럼 펼쳐집니다. 루체른 역에서 배나 기차를 타고 알프나크슈타트라고 가서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푸니쿨라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크리엔스를 간 뒤에 곤돌라와 케이블카를 타고 갈 수 있고요. 이곳에서는 가장 긴 토보건도 타실 수 있습니다. 2017년에 딱 한 번 스위스패스 소지 시 무료로 가서 그때는 한국인들 많이 갔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티틀리스. 루체른 지역에서 유일하게 만년설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엥겔베르그 마을도 이쁘고 중간에 트립제 호수도 굉장히 예쁜데요.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들이 융프라우를 많이 간다면 인도 사람들은 티틀리스를 많이 가죠. 한국 분들도 조금 가긴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슈탄저 호른입니다. 루체른에서 가장 빠르게 다녀올 수 있는 산은 이 슈탄저 호른이에요. 이 오픈형 케이블카라는 독특한 어떤 기구도 탈 수 있고요. 이 루체른 시내와도 멀지 않아서 전망도 굉장히 좋습니다. 2, 3년 전부터 스위스 트레일 패스 소지 시 무료로 갈 수 있게 되면서 한국인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곳 중 하나예요. 네 번째 슈토스. 이 루체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슈비츠라고 하는 동네에 있고요. 이 작년과 올해는 이제 스위스 트레일 패스 소지 시 무료로 갈 수 있다 보니까 인기가 꽤 많아졌습니다. 이 능선 따라 하이킹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다섯 번째는 교통박물관입니다. 이거 제가 로장공대 다닐 때 이게 친구들이 교통박물관 가자고 하길래 어린이들이 가는 곳을 왜 가냐고 했는데 이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 오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루체른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거나 유람선을 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빙하공원. 빈사의 사자상 바로 옆에 있는 시설로 스위스 트레일 패스 소지 시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빙하의 흔적을 보는 것도 재밌지만 거울의 방같이 재밌는 시설들이 많이 있고요. 기대를 하지 않고 가면은 꽤 괜찮은 곳 중 하나고 이제 무료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스위스 트레일 패스가 있으면 은근히 갈 곳이 많은 곳이 루체른이죠. 하지만 보통 이제 1박 정도만 하면서 시내 관광 그리고 리기산 정도 보면서 여행 마치고요. 그다음 인터라켄까지 골든 패스 라인을 타고 넘어가는 게 기본적인 코스인 것 같습니다. 그럼 루체른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